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각종 자료를 분석해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한 분이 계십니다. 그 파르자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첨부한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매우 높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측은 트럼프가 크게 이기고 수요일 아침까지 선거가 끝날 것이다. 그 이유는 트럼프는 모든 결과적 여론조사에서 2016년과 2020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6년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하루 전일의 그 지지율, 선거인단 확보수 예상치 이런 것들이 그 당시가 훨씬 더 높았는데 지금 그거보다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선거 하루 전일, 일렉션 D-Day 1 하루 전일 히스토리입니다.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힐러리하고 붙었죠. 2020년에는 바이든하고 붙었고, 이제 2024년 해리스하고 붙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볼 때 클린턴 힐러리죠. 선거 하루 전날 예상치가 선거인단 수가 3.2명이 더 높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바이든이 6.9가 더 높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해리스와 저게 동률이라는 거예요, 동률. 그리고 주별로 살펴보면 이제 위스콘신에서는 이제 해리스가 소폭 높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높고 클린턴이 6.5%, 6.7%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야. 미시간주에서 해리스가 소폭 높죠. 0.6% 정도 지지율이 높은데 바이든이 5.1% 높고, 당시에 2020년에 2016년에 클린턴 힐러리가 3.6% 높았다는 거야. 아리조나주, 나머지는 이제 트럼프가 다들 높은데, 펜실베니아주가 당시에 클린턴 힐러리가 2.1% 높았고 바이든이 2.6% 높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오히려 높다는 거지. 선거를 까기 전 얘기입니다. 하루 전. 오하이오주가 2016년에는 트럼프가 2.2% 높았고 2020년 대선에는 1.0% 높았는데 지금은 7%는 높다는 거야. 아리조나주가 2016년에 트럼프가 4% 높고 바이든이 0.9% 높는데 지금 2.7% 높고, 네바다주가 2016년에 트럼프가 0.8% 높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3.3% 높았는데 2024년인 오늘은 1% 정도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었잖아요, 그죠? 2020년 바이든이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었잖아. 근데 2024년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비교를 하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지. 압도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트럼프의 여론조사 대비 실제 선거 성과 격차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언급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 두 차례 암살 시도, 두 차례 전쟁,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거 얘기하겠죠. 민주당 대통령의 인지 저하,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에 대한 당의 은폐, 경선을 건너뛰었죠. 그냥 후임자로 해리스를 임명했죠. 그다음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준 소셜미디어 X,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잖아. 그리고 한쪽 진영에서 세계 최대 장기 포맷 팟캐스트를 수용한 점 등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주요 언론에서 이미 더 우세하며 앞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태라는 거야. 원래 선거 전에 공화당 지지율이 좀 낮았었나 봐요. 낮았어요.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92년 이후 지금 현재 공화당 지지율이 가장 높고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 격차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이어서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뒤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가 민주당 정당 지지가 우위에 있는 경우를 얘기해. 199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는 민주당이 우위고 음수일 경우 공화당이 우위라는 거지. 자, 92년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요. 1996년에도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요. 2000년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어. 2004년에는 잠시 공화당이 유리했다가 역시 막판에 민주당이 우위에 있었고요. 2008년에는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요. 2012년 대선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2016년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2020년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2024년에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과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아주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은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메이저 언론사들은 절대적으로 해리스가 우위에 있다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 외에 좀 지지율 선거에 발표하고 나서 격차가 가장 적었던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 7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공화당은 독립 성향, 민주당의 대중 매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공화당원의 대중 매체에 대한 인식, 중도파의 인식, 요건데, 민주당원은 대중 매체에 대해서 약 54%가 신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공화당원은 70년대 이후 50% 이상 신뢰도를 보였는데 24년에 12%로 메이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낮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입니다. 중도파에는 27%만 겨우 신뢰한다. 메이저 언론사들이 민주당에 치우치는 지지율을 발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죠. 하락했는데 특히 공화당과 독립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지. 그나마 민주당은 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전국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는 거의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전국 투표에서 이기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한 적이 없다. 전국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공화당이 이기는데 트럼프가 질 리가 없다는 거지. 미국의 경제 신뢰도는 또한 2008년 대공화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거야. 경제 신뢰 지수는 이제 중앙을 0으로 해서요. 긍정과 부정인데, 클린턴 대통령 때 경제가 좋았어요. 경제가 좀 좋았어요. 그러고 클린턴이 연임을 했을 때 2008년에 너무 안 좋았어, 경제가. 이때 뭐였어요? 세계 금융위기 때잖아, 세계 금융위기 때.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잘 만회를 하면서 경제가 나빴다가 점차 회복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했던 거야. 2016년부터. 그러고 나서 경제가 좀 좋아졌었어.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경제 상황이, 신뢰 지수가 마이너스 26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야. 경제가 대체로 안 좋으면 반대당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확률이 더더욱 높아졌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이 인지 저하로 후보 사퇴를 하면서 후보 교체가 됐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뭐가 난지, 뭘 노력했는지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야, 해리스는. 자신이 무엇을 다르게 했을지 또는 어떤 실수했을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더불어 경제는 모든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그 유권자들은 해리스의 행정부가 대공화 이후 최악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를 미국 부통령으로 재선하겠냐?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이든 때 부통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립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기존 언론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보셨죠? 언론을 믿을 수도 없어. X 트위터죠. X와 장기품의 팟캐스트가 트럼프와 그의 캠페인을 긍정적이고 공정하게 모사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 진영은 과거 선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지. 트럼프는 X에다가 대놓고 완전히 트럼프 지지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해리스 캠페인과 크게 대조된다. 해리스 캠페인은 기존 언론의 도움을 받아 대중의 많은 부분이 트럼프를 히틀러와 같은 인물을 인식하도록 선전해 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중 언론을 안 봐. 메이저 언론을 등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독립적인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말에서 깨어났고, 트위터나 SNS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각 캠페인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더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지. 이로 인해서 해리스와 그녀의 캠페인이 트럼프를 악마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는데, 더 이상 이게 안 먹힌다는 거야. 반면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과 차별화된 비전을 더 잘 제시해왔고, 트럼프는 전통적이지 않은 후보들을 자신의 진영에 포함시켜 왔는데, 뭐 다 대중이 원하는 인물, 대표적인 게 뭐 일론 머스크죠. 이번 선거는 대중이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는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거로 느껴진다. 트럼프는 그러한 변화를 실현할 가능성을 더 잘 제공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은 프라자 그 사람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결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이건 제가 요약을 한 거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몇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첫째, 미국 대통령 선거 하루 전 경합주 여론조사 평균이 2016년과 2020년에 비해서 올해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야. D-Day 하루 전 여론조사 결과가. 두 번째는 트럼프가 주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에게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올해 정당 지지율에서 공화당이 민주당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정당 지지율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비슷해.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불리했었어.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프 보셨어, 그죠?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민주당 지지자는 54%, 공화당 지지자는 12%. 이런 상황에서 메이저 언론들이 발표하는 지지율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경제 신뢰 지수가 마이너스 26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가 나쁘면 대통령 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교체되는 경우가 거의 틀린 적이 없어. 해리스는 바이든 후보 이후 후보가 교체된 이후 뭐 새롭게 내세운 게 없다는 거지. 새로운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존을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여론을 바뀌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굉장히 분석적이고 신뢰도가 높아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뭐 공화당에 치우친 의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든 메이저 언론이 민주당에 우세하게 발표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석 자료여서, 제가 생각할 때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매우 높고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오를 확률이 높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약세를 보일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약세를 보이더라도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 옵티머스는 갈 거니까 단기적인 약세를 보이지만 결국은 강세로 돌아설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거는 뭐 날개를 단 거지, 날개.